내 이름은 김의진이고요. 서울 창덕여자중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는 당연히 체육교사입니다. 체육교사고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녔고 길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짧게 보면 중학교 한 2, 3학년 때 이후로 밥 먹고 집에 안 가고 맨날 농구 시합하고 축구 시합하고 놀러 다니다가 그냥 그게 인생이 돼버린 전형적인 여러분들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선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금 체육교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체육교사로서 교사대 학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체육 진로 쪽을 들어왔기 때문에 교사대 학생이라기보다는 선배 대 후배의 그 개념으로 오늘은 이야기를 접근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좀 고려를 해줘요. 그리고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오늘 따로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디어라고 했더니 뭐 기자가 되려면 신방과를 가야 되고 이런 거 우리 체육전공과 관련 없는 얘기는 안 할 거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미디어 분야에 스포츠 미디어 분야에서 나중에 강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 직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은 가질 필요 없습니다. 자, 미디어라고 하면 뭐 되게 있어 보이는 단어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상, 사진, 텍스트 이런 게 다 미디어의 일종이고 여러분들이 늘 생활하고 있어요. 자, 게임도 일종의 미디어인데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겠죠? 이 중에 절반 이상은 좋아할 거예요. 자,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하지만 좋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30년 전에 초등학교 당시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렇게 닌텐도 마리오 게임을 할 때부터 뉴스에서는 게임이 인간을 망친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고 절대 이상해지지 않아요. 나처럼 잘 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은 계속 안 좋아요. 여러분 이거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인식은 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뉴스, 전설의 뉴스예요. 폭력성이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노출되어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식 게임인데요. 까미의 소설 이방인은 주인공 베르소가 태양이 강렬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살인을 하죠. 그런데 폭력 게임 때문에 소설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맞는 얘기지만 결론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시험 장면이 나와요. 청소년들이 요즘 가장 많이 즐기는 인터넷 게임 중 하나입니다. 총으로 상대방을 쏴 죽이거나 칼로 찌르고 되는 잔인한 전투 게임입니다.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이 게임을 실제로 따라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등장하는 동영상. 아무 거리낌 없이 쓰러진 상대의 머리에다 직접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고등학생들이 만든 동영상에는 실제 칼이 등장했습니다. 서울의 한 PC방. 컴퓨터 게임에 몰두해 있는 초등학생들의 입에서 입에 담기 힘든 온갖 욕설이 튀어나옵니다. 이 아이가 몰입해 있는 게임. 한 남성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죽입니다. 묻지마 살인을 하면 할수록 돈과 점수는 올라갑니다. 20여 명의 학생들이 컴퓨터 게임에 몰입해 있는 또 다른 PC방. 곳곳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한 뒤 게임이 한참 진행 중인 컴퓨터의 전원을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곳곳에서 욕설과 함께 격한 반응이 터져나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실험이 어딨어. 이게 게임을 연맹이려고 그냥 뉴스 기사를 만든 거예요. 참고로 이 뉴스는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사과 방송까지 했어요. 이거는 애들의 폭력성이 문제가 아니고 내 돈을 내고 한 내 권리를 지금 뺏은 거기 때문에 이거 욕 먹어도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게임이 얼마나 폭력과 게임을 갖다 붙이기에 이런 뉴스를 만들어내는 수준에 아직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그런 인식이 지금 아직 프로게임 같은 것도 많이 발전했지만 그런 인식이에요. 자, 20여 년 전, 90년대 말에
이런 게임에 대한 20년 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e스포츠라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이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 여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 알아요? 자, 이 스타리그를 옛날 얘기 해줄게요. 나 대학교 때 내가 98년도에 수능을 봤는데 98년도에 수능 볼 때 스타크래프트란 게임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98년도에 월드컵도 있었고 프랑스 월드컵도 있었고 그래갖고 우리 친구들이 파면을 많이 했었는데 내 고3 때 친구들이 다 스타 때문에 스타 시작 때 그때 PC방이 막 생겨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스타크래프트 뭐 한다고 하면 그냥 뭐 인터넷 페인 이런 기분이었는데 어느 날 투니버스 채널에서 그 게임 대회를 시작을 했어요. 누가 중계를 했냐면 이 세 사람이 했어요. 이 세 사람이 하는데 그냥 영혼 없이 야 게임 중계를 누가 하고 보는데 엄청 재밌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해설을 재밌게 해주니까 게임도 잘 모르다가 오 이거 진짜 재밌네 하고 점점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고 대회가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투니버스에서 대회를 몇 번 하고 온게임넷이라는 채널이 나왔어요. 그때 2001년에 그래갖고 온게임넷 그 스타리그를 하기 위해 저기 삼성동 코엑스에 그 경기를 생방송을 하기 위한 PC방도 생기고 막 이랬었는데 내 기억에 2000년 가을에 2000년 겨울에 친구랑 그때 처음으로 무슨 생방송으로 게임 스타리그 결승전을 한다는 거예요. 건대 무슨 강당 큰 강당이었는데 내 친구랑 딱 가면서 우리도 이거 보러 가지만 이거 보러 진짜 어떤 쓰레기 같은 놈들이 올까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딱 갔는데 멀쩡한 인간들 3,000명이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게임을 중계방송을 하고 하는데 정말 재밌고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없던 거를 이 해설과 미디어 그러니까 방송으로 인해서 산업을 만들어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게임이 엄청나게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이 시기에 미디어를 통한 게임 중계방송이 처음으로 나왔고 새로운 콘텐츠가 거대한 문화산업을 참여해서 이게 2006년인가 7년인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스타리그 결승전에 10만 명이 모여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거대한 산업이 됐고 요거 지금은 스타가 망했지만 이게 그대로 어디로 넘어갔어요? 롤로 넘어갔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페이커 뭐 이런 시리 사람들 연봉 어마어마하게 받고 예전에 처음에 내가 알기로 첫 대회 때 무슨 스타리그 결승하면 우승자 상금 뭐 100만원 200만원 막 이랬는데 스타리그가 정착을 하면서 1000만원 시대 2000만원 시대 나중에 억 단위 시대 상금까지 나오게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쭉쭉쭉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만큼 미디어가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스포츠와 즐기는 스포츠 자, 이게 완전히 떨어져 있었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서로들 하게 됐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포츠를 해보니까 재밌더라 이런 게 그냥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미디어를 통해 전달이 되고 보는 것들 그냥 단순히 옛날 얘기를 해주면 프로야구 초창기에는 TV가 많이 보급이 안 돼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라디오로 중계방송을 해줄 때니까 라디오라도 들으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이 모든 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때문에 이 판이 커진다고 그러죠. 스포츠 문화 자체가. 그래서 TV, 신문, 라디오, 영화, 만화, SNS, 커뮤니티 요즘에 가능한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스포츠가 쭉쭉쭉 퍼져나가고 산업이 되고 문화가 되고 있죠. 스포츠 문화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스포츠 하면 이걸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여기에 딸려 나온 여러 가지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기예요. 이 경기를 제일 재미있게 해주는 건 중계방송이고 이 중계방송은 경기장까지 못 가더라도 예를 들면 월드컵 중계방송을 안 하면 경기장에 있는 사람밖에 못 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월드컵이라는 게 이 정도 열기가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전 지구촌의 축제인데 그래서 이 중계방송인데 중계방송을 쉽게 보면 이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캐스터 한 명과 해설가 한두 명으로 구성되고 월드컵 메인 이벤트 같은 경우에 캐스터 한 명에 해설자 2명인 경우도 있고 보통 주말 밤에 하는 유럽 축구 같은 경우엔 캐스터 하나 이런 해설가 하나 이런 식인데 영국 문화 같은 경우 영국은 아예 코멘테이터라 그래갖고 혼자 해설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일단 일반적인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큰 구분은 없지만 캐스터는 상황 전달. 네, 지금 뭐 몇 대 몇, 지금 뭐 어떤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면 해설가가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역할을 간단하게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정우입니다. 지금부터 기아 타이거스와 LG 트윈스의 시즌 3차전 경기 오늘은 이종열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해설가예요. 컴퓨터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종열 해설위원, 저는 정우영입니다. 예.
넘어갈게요. 이게 이렇게 안 좋을 줄 몰랐어요.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저 캐스터가 되려면 방송국 아나운서가 돼야 되고, 우리가 흔히 알기로 명문대 출신에 심지어 수능수술까지 하고 뭐 아나운서 학원도 다니고 뭐 이래야 돼, 방송국 아나운서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시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할 거예요. 해설자가 되는 거 역시 박지성, 차범근 수준의 이런 막 권위 있는 슈퍼스타 출신이 아니면 불가능했어요. 근데 요즘엔 달라요. 왜냐하면 어떻게 달라졌냐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옛날에는 중계방송을 하는 게 공중파 TV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세 개 방송사라고 치면 해설자가 3명이 끝인 거예요. 아무리 많아봐야. 이런 상황이었지만 공중파 방송 시대를 넘어서 이제 케이블이 나오면서 프로야구 같은 경우엔 10팀이 시즌 중에 5경기가 동시에 진행되죠. 이렇게 동시에 생방송에 최소 5명의 캐스터 그 이상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매일 경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방송사에 캐스터 1명이 그 해설가 1명이 아니고 해설가 4-5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스포츠 전문 채널 시대를 넘어서. 자, 오늘도 하고 싶은 얘기는 핵심은 이런 부분에 있는데,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 많이 해보진 않고 본 적은 있겠지만 유튜브도 라이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요즘 쉽게 얘기하면 개나 소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개나 소나라고 표현을 해서 좀 미안한데,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송 중에 여러분들 동생이 어느 정도 나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7살, 5살 딸 아들이 있는데, 얘들이 유튜브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건 캐리 언니, 헤이지니 뭐 이런 갖고 뭐 있어요. 놀아주는 방송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혼자 나와서 요 테이블 놓고 장난감 갖고 놀고 막 하면 애들이 영혼 없이 계속 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또래들, 내가 알기로는 여중생들 같은, 지금 중 여중에 있으니까 여중생, 그 여고생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화장하는 기술이라든지 뭐 그런 거 영혼 없이 그냥 보다 보면 시간이 막 흘러가는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딱 보면 30, 40대 남성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걸 딱 보면 대부분 롤을 보고 있어요. 롤 방송 같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보고 있는데, 이게 꼭 중계 방송만 보는 게 아니고 개인 방송도 엄청나게 많아요. 전설적인 인물들 많이 있죠. 뭐 저기 도띠엔 잠들 아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윗세대라 잘 모르겠군요. 마이크래프트 하는 그 유명한 방송 채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도서관은 다들 많이 알 테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유명한 DJ나 혹은 MCN 1인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스포츠 쪽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스포츠 쪽으로도 이런 걸로 입지전적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커라인, 아이러브 사카 이런 커뮤니티 아는 적인 사람이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MLB 파크라고 여기 야구 커뮤니티고, 사커라인은 90년대 중반 말에 처음 인터넷이 생겨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그 당시는 그 스포츠 채널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생중계로 유럽 축구를 해주던 시절이 아니에요. 외국 채널 보고 하는데 이런 데서 이제 정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 개인 블로그, 요즘에 뭐 파워 블로거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리고 뭐 브런치라든지 뭐 다음 티스토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막 그냥 혼자 글을 쓰는 거야. 내가 이번 경기에 뭐 뒷 관장평이라든지 혼자 전문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역으로 유명해지고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캐스터니까 빼고요. 누군지 알아요? 잘 모르는구나. 유럽 축구 잘 안 모르는구나. 장지현 캐스터, 장지현 해설위원이라고 축구 선수 출신이 아니에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해설 거의 도맡아 하는 사람인데 뜬금없이 영화 제작자 출신이에요. 자, 이 사람 아는 사람 없나요? 한준희? 자, 이 한준희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까 얘기한 사커라인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말도 안 되게 전 세계 축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막 글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었는데, 축구 매니아 출신인데 진짜 뜬금없이 옛날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은 공대를 나와서 철학과로 유학 중에 그냥 뜬금없이 축구가 좋아서 축구를 보다가, 우리나라에는 유럽 축구가 안 했지만 미국에 유학하던 시절에 미국에서 축구 중계방송을 너무 많이 보다가 축구 매니아가 돼서 그 얘기를 해주다가 해설위원이 되기 시작하고 인정받고, 전설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예를 들면 외국 축구방
그 외국 중계, 영국 축구 중계 방송인데 이렇게 축구 중계 방송 보다가 갑자기 이제 관중석이 잠깐 나올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면 야구장을 이렇게 야구 경기 하다가 야구장 벤치에 수지가 딱 앉아 있다면 수지 한 몇 초 딱 비춰주고 딱 끝나고 이런 식이 나오면 외국 사람이니까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근데 다 알아, 이 사람은. 딱 나오면 아, 저 동네 누구가 지금 뭐 와 있고 뭐 그 동네 현재 이슈가 뭐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알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한 회박한 전문가라 인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여기 이 사람들은 다 알라나 모르겠네. 박문성 해설위원, 배성재 아나운서. 이 박문성 해설위원도 축구 기자 출신이고요. 자, 이 사람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볼게요. 자, 이 사람은 박동희 기자라고 최근에 무슨 탐사보도 같은 거에서 많이 유명했던 사람인데 전혀 뜬금없이 회사원 하다가 자기 글 많이 기고하고 이러면서 야구 전문 기자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최근에 그 야구 심판이 돈 받은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최규순 심판이 돈 받아고. 그게 이 기자가 한 6개월 동안 추적해서 밝혀낸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흔히 파워 블로거로 비하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전문성을 인정을 받아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아까 얘기한 사크라인 같은 경우에 이런 축구 커뮤니티인데 이런데 게시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다 막 글을 올리면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만의 뭐 이런 글 같은 것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한준희 해설위원은 이렇게 이 사크라인에서 레전드가 돼서 모든 걸 물어보면 가르쳐주는 사람 역할도 하고 있고요. 이게 아이러브 사커라는 이런 커뮤니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스포츠별로 커뮤니티가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문홍이라고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를 하고 축구로 유럽을 가서 진출을 하고 싶어서 가서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성공하지는 못했는데 빠른 91년생이니까 젊어요. 젊은 나이에 20대 중반 후에 이제 선수 생활 접고 코치 라이센스 따고 그 다음에 팀을 하나 만들어서 직접 감독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유명한 건 유튜브나 페이스북 전술 분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있고 그리고 이렇게 경기 같은 것들 직접 분석을 해주는데 이런 거 조회수도 저 밑에 보면 알겠지만 괜찮아요. 이건 이 사람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압박을 가지 않고 선수들이 내리는 걸 볼 수 있으시죠? 그냥 빨리 자리로 복귀해버려서 공간을 그냥 막아버리고 우리 지역을 막는 걸 누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이시죠? 혼자 여기서 개인 바로 방송식으로 땡겨서 유튜브에 아까 동영상 말씀드렸죠? 올린 거예요. 분석하는 걸.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거리가 멀 때는 압박을 가지 않으면서 오히려 너네 우리 공간 안에 들어와 봐라. 너네 못 들어온다 라고 하면서 막아주는 경우들을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하메즈가 이렇게 깊게 내려와서 공을 받으려고 할 때는 고유한이 바짝 붙어주면서 또 밀어주죠. 또 화가 난 걸 볼 수 있어요.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이번 경기에 대한 저희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SPT Train Like Pros.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뭐 누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이 사람이 지금 중계방송이에요. 분석 같은 걸 해주면 그 밑에 의견 같은 게 쌓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어느 정도 전문성도 인정받을 수 있고 자기 전문성도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자, 잠깐만 그것만 볼게요. 그리고 뜬금없지만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 봤을 법한 영상인데 그 체육계열 진학으로 사교육 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전혀 뜬금없이 찾다 보니까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You what's up? 제 친구들 제이 선생이야. 자, 너희들 지금 제자리만 되게 작게 중요한데 너희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너희 몸 투사체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 도약할 수 있단 말이야. 너희들이 도약을 팔이나 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뭐 홍보를 위해 뭐 여러 가지도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런 게 되게 힘들었는데 유튜브라는 미디어, 페이스북이라는 미디어를 가지고 그냥 혼자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막 설명해주고 동영상 올려주고 물론 뭐 학원 홍보나 이런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관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게 이제 옛날처럼 무슨 대형 언론사에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할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기자, 해설가, 캐스터 뭐든지 될 수 있어요. 자, 그 연습을 하기 전에 그 연습을 이제 우리가 체육 전공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역량을 쌓고 이런 건데, 그러면 이런 산업에서 우리 체육 전공자들의 강점이 뭘까요? 경험, 인맥, 전문성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문화산업과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예전에는 체육 전공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보면 돼요. 그냥 체육선생 아니면 무슨 동네 체육센터 요거 말고는 체육 전공자가 필요한 일도 없었고 많이 없었지만 지금은 스포츠 문화가 커지면서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는 게 일단 체육 전공 쪽으로 가는 게 목적이겠지만 그 이후로 체육 전공을 하면서 너무 하나만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면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스포츠 미디어나 문화에 대해서는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할 거예요. 전문성은 없지만 말하긴 좋아하고 스포츠 뉴스 이런 거 관심이 많고, 그러면 또 반대로 일반인 말고 선수 출신의 경우에는 경험적 지식이 많고 전문성은 있지만 약간 좀 이 둘이 거의 공통점이 없다고 보면 돼요. 니들이 뭘 알아 이쪽으로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운동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정도 사이인데, 이 접점에 있는 게 바로 우리예요. 체육 전공자들. 그래서 우리가 맡아줘야 될 영역들 그리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걸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직접 간접 경험이라고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운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말로만 들은 간접 경험밖에 없지만 우리는 우리가 직접 가르쳐 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같은 이쪽의 선수들과 더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폭넓게 전문성을 쌓는다는 것도 뭔 소리냐면 이 만약에 수영 선수면 수영에 대한 전문성만 있지만 우리는 수영도 조금 하고 축구도 조금 하고 폭넓게 잘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쌓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너무 선수 쪽 시각 말고 일반적인 시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이 스포츠 미디어 산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체험을 한번 해볼게요. 체험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도 많지 않고 하니까 짧게 해볼게요. 그냥 둘이 하나씩만. 지금부터 할 거는 전설의 경기 하나를 보고 엄청 재밌는 경기인데 그 경기를 보면서 그냥 이거 지금 내가 걷어가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축구 경기가 끝나면 예를 들어 월드컵 경기가 끝나든지 축구 경기가 끝나면 스포츠 신문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지만 예를 들면 박지성이 한창 전성기 때 박지성 경기가 끝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했냐 하면 연관 검색어가 박지성 평점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엔 잘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잘했네. 현지에서 인정을 받는지 해서 뭐 평점 검색하고 감독 인터뷰 꼭 보고 감독이 뭐라고 얘기해줘요. 지금 손흥민 경기 보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자, 축구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을 하나 볼 건데 평수별 평점을 주고 한 줄 코멘트를 하는데 여기 피파 온라인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브라질 선수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전설 중에 전설, 레전드 오브 레전드 선수들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볼 경기는 2006년 월드컵 조별예선 F조 마지막 경기 브라질 대 일본인데, 참고로 이 경기를 보면 축구를 싫어하던 사람도 축구를 좋아하게 되는 엄청난 경기예요. 자, 일본은 이제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 한 조별로 3경기씩 하니까 한 팀에 일본은 이미 망했고 1무 1패로 브라질은 2승에서 16강 진출한 상태. 일본이 16강을 가기 위해서는 브라질을 상대로 3점차 이상 이겨야 되는 말도 안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당시 브라질을 소개해 줄게요. 자, 4-2-2-2 일명 4-4-2 포메이션을 쓰는데 이게 브라질의 베스트 11이에요. 베스트 11 중에 몇 명은 안 나오는데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오른쪽 윙백의 카푸라고 브라질 대표팀으로 150경기 이상 출전한 전설, 그게 전설이고 여기 로베르토 카를로스라고 여러분들 UFO 프리킥 영상 한 번씩은 다 봤을 거예요. 이 양쪽 윙백 거의 레전드고 후안 루시우 마찬가지고 에메르손, 제 로베르토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브라질과는 그 네임드가 달라요. 더 높아요. 그 다음 카카 이름은 다 들어봤을 텐데 한 번씩은 카카가 전성기 때 그리고 호나우 징유라고도 하고 호나우 딩요라고도 부르는 이 호나우 딩요 선생님이 선생님이라고 표현했네. 이때 외계인 시절이에요. 외계 아무도 지구상 막을 수 없던 시절이고 아드리아누라고 악마의 재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키가 190에 왼발로 말도 안 되는 기술과 파워를 보여줬던 질라탄보다 훨씬 더 대단했던 선수예요. 근데 전성기 한 2, 3년 딱 끝나고 아름답게 사생활과 함께 망가진 선수 지금은 이 당시 세계 최고였어요. 그 다음 지금 이런 표현에서 뭐하지만 내 세대에서 지금 포르투갈의 호날두는 짝퉁 호날두고 진짜 호나우두 여러분들 호돈친 막 이렇게도 얘기하던데 뚱뚱하다고 호나우두 이때 이미 전성기는 내려오던 시절이지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런 멤버였고 이 당시 브라질 감독 이 브라질 전력이 거의 브라질 역대 100년 역사상 최고 팀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브라질 감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술이 있습니까? 전술 없어요. 카카를 막아봐. 호나우딩요가 해결해 줄 거야. 호나우딩요를 막아봐. 호나우도가 있지. 호나우도가 막히면 아드리아누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말도 안 되는 멤버였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주면 8강전에 말도 안 되게 회춘한 지단에게 한 방 딱 먹고 8강에서 프랑스한테 졌던 월드컵이긴 한데 이 당시 경기 중에 브라질이 가장 완벽한 모습 브라질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가 브라질 대 일본전이었어요. 그리고 굳이 이 경기를 선택한 이유는 다 알겠지만 여기 일본 섞인 사람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우리나라가 이기는 거, 그 다음이 일본이 지는 거예요. 자, 이 첫 경기 시작할 때 이제 나온 이제 경기 소개 장면들 보고 일단 브라질. 참고로 브라질이 아시아 팀한테 딱 한 번 진 적이 있는데 그게 한국이에요. 그때 나 라이브로 봤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후루꾸로 한 번 이겼어요. 후루꾸 뽀록? 뭐 이렇게 표현하는 요즘. 우리나라 홈에서 1대0으로 한 번 이긴 적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고 자, 지금 선수들 중에 일본의 나카무라라고 그냥 뭐 친일파 같은 이름이긴 한데 나카무라 슌스케라고 일본의 전설적인 왼발 프리키커 그리고 왼발킥이 대단했던 선수인데 셀틱에서 UEFA컵도 들고 굉장히 유명한 이 당시는 전성기였던 선수고 여기 있는 선수가 나카타 히데토시라고 박지성 이전에 90년대, 2000년대 초 최고의 일본 아시아 출신 최고 스타였어요. 세리에 AS 로마나 이런 팀에서 굉장히 잘했었고요. 자, 이 선수는 브라질의 전설적인 카카. 그리고 이 경기는 이미 2승을 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브라질 주전 중에 몇 명이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브라질 골키퍼 디다라고 AC 밀란 골키퍼였고 자, 일본의 멤버가 거기 나와 있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이 멤버고 주요 선수로 나카무라 내가 얘기한 선수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4-4-2 포메이션을 썼어요. 이 당시에는. 자, 일본의 후보 선수들 쭉 보면 뭐 내 이름 내가 보기엔 다 익숙한 이름이긴 한데 그런 선수들이 있었고 자, 브라질 전설의 호나우딩요 앞니빨 나왔죠. 자, 호나우딩요 주요 선수로 나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으로 치면 네이마르가 4명 있는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시가 한 4, 5명 있었다.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브라질을 대하던 시절이에요. 여기 있는데, 이게 이날의 멤버인데, 이따가 골 넣는 선수 중에 하나가 요 주닝유 페르남부카누라고, 여러분들은 호날두의 무회전 프리킥과 무회전 슛을 많이 봤겠지만, 호날두는 내가 봤을 때는 주닝유의 아류고, 이 선수는 호날두가 프리킥으로 차는 걸 심심할 때, 그냥 드리블하면서 막 차던 그 무회전 프리킥 하면 이 주닝유가 최고인데 이 선수가 전성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에서는 후보예요. 그리고 이 경기는 이미 후보를 빼고 하는 경기라서 나온 거고 오른쪽인데 시시뉴도 굉장히 좋은 팀 레알 마드리드인가 어디서 뛰는 당시 선수인데 지금 양쪽 윙백도 그냥 후보 선수가 나와 있는 상태고 호나우딩유 나왔고 아드리아누 대신에 호비뉴도 저 당시에 거의 세계 최고 선수 중에 하나인데 후보였어요. 그
그다음에 브라질에 보면 이렇게 이 지금 주전들 뺐죠. 카프, 에베레스트, 로베르토 카를로스, 아드리아노, 제고베르트 다 뺐어요 지금은. 세자르 저 이름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세자르 골키퍼. 자, 일본 팀의 감독은 코인브라 지코라고 브라질의 레전드 출신 감독이었어요. 그다음 브라질 감독은 카를로스 페레이라라고 이 사람이 94년 월드컵 우승시킨 감독이고 여기는 마리오 자갈로라고 1970년 월드컵을 우승시킨 감독. 둘이 같이 앉아있어요 지금. 자, 안녕하세요. 조바우디뉴 선수 그리고 주방제 피렐레가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월드컵 경기장 베켄바워, 크라이프, 마라도나, 펠러 이런 축구사의 전설적인 전적으로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이걸 했다고 치고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려운 뭐 해설가가 된다든지 기자가 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나눠줄 체험한 것처럼 간단히 평점을 매기는 것부터 혹은 이 선수의 특징 활약을 보고 그걸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스포츠 미디어에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육인으로서 체육 전공자로서 장점을 살려나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요 깨알처럼 들어가 있는 이 수많은 학문들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잘 모르는 사람은 후반전 한 20분 되면 애들이 막 빌빌대 이렇게 막 선수들이 뛰지도 않고 그러면 저 새끼들 왜 안 뛰어? 내가 열심히 응원하는데 빨리 뛰어야지 하면서 쌍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체육인이라면 쟤네들이 왜 지금 저 시점에 힘이 드는지 쟤들의 기분은 어떤지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저게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이런 거를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겠죠. 몸 경험적 지식도 있어야겠고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런 걸 우리는 보통 체육 전공하지 한 사람이 없는 여러분들 게임에 경험치라는 단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없는 경험치가 우리한테는 앞으로 쌓일 거예요. 체육 전공되는 일을 그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 이 경험치가 있다는 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사이에서 설명해주기를 굉장히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체육인으로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스포츠들처럼 집에서 혼자 이렇게 TV 보고 있는 거랑 경기장에 가서 경기를 경험해보고 선수들이랑 같이 호흡한 사람이랑은 분명히 경험이 다르고 문화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축구장을 한번 간다는 거는 축구를 본다는 걸 뛰어넘어서 거기까지 가는 것도 일이고 축구장에 티켓을 사서 경기장 좌석을 찾아 들어가는 그 와중에 이 팬들이 뭘 하는지, 뭘 사는지, 어떤 걸 보는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이런 것도 다 완전히 달라요. 경기장마다 다르고 팀마다 다르고 여러분도 그냥 프로야구 경기장 이렇게 중계방송만 보지 말고 만약에 야구장에 간다고 치면 뭐 야구를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아마 그쪽에는 축구팀이 있겠죠. 내가 알기로는 올해 학교가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춘천. 네. 올해 내년 시즌부터 강원FC가 춘천으로 연고지를 옮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평창 그 스키점프대 쓰다가 이제 춘천 무슨 운동장으로 이사 간다고 했으니까 네, 그쪽으로 아마 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 같은 건 더 많이 좋을 거예요. 자, 스포츠 문화산업. 그러니까 스포츠 문화라는 게 이제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기존에 뭐 거기 가서 무슨 자격증을 따고 이런 걸 뛰어넘어서 앞으로는 현재 있는 직업도 없어진다는 판에 여러분들이 이 스포츠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도전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발전 가능성도 더 많고요. 다양하게 여러분들 꼭 펼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고민인 사람도 물론 이 중에 있겠죠. 나는 이 체육인의 길을 가겠다. 확신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 체육 중점학교 안에서 경험한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인생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했고요. 여기까지예요. 네, 수고했어요.